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셨습니까? 행복한 100세를 준비하는 최칠룡의 경제TV입니다. 2020년 10월 20일 화요일 자산시장 이슈 및 뉴스 읽어드리는 시간입니다. 먼저 행복하지 못한 뉴스가 있습니다. 먼저 전해드립니다. 인천에서 독감 백신을 맞은 17세 청소년이 접종 후 이틀 만에 사망하여 질병청은 부검을 통해서 원인을 파악한 후 조사를 진행하려 한다고 합니다. 이 백신은 최근 논란이 된 상온 노출 백신인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참으로 안타까운 일입니다. 관계기관은 철저한 조사를 통해서 원인을 반드시 밝혀 국민들이 안심하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먼저 부동산 시장 이슈 및 뉴스 보시겠습니다. 한국경제, 이낙연, 예전 부동산 정책 반성, 공급 확대, 새 안심정책 마련.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19일 주거대책은 가장 중요한 당면 민생과제라며 예전의 부동산 정책에 대한 반성에서 새로운 접근을 시작해야 한다라고 밝혔습니다. 이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에서 저는 희망, 안심, 책임의 세 가지 원칙을 제시한 적이 있다며 집을 처음으로 갖고자 하는 사람에게는 희망을, 1가구 장기 보유 실거주자에게는 안심을, 집으로 큰 돈을 벌려 하는 사람에게는 책임을 지우자는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민주당은 이를 위해 민간 전문가와 함께하는 민주당 미래주거 추진단을 구성하기로 했다고 합니다. 이 대표는 미래주거 추진단은 주거에 대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임을 높이고 주택의 공공성을 확대하면서 국민의 불안과 불만을 덜어드리는 획기적 대안을 마련한 것이라고 전하고 있습니다. 아직은 안으로 나온 것이지만 이번에는 제대로 책임감 있는 추진단을 추진시켜서 국민들을 주택 문제에서 안심할 수 있도록 해주시길 바라는 마음입니다. 다음 파이낸셜 뉴스. 늘어나는 1인 가구, 소형 오피스텔로 몰린다. 1인 가구가 늘고 있지만 소형 아파트의 공급은 부족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주거용 소형 오피스텔의 인기가 더욱 높아지고 있다고 합니다. 아파트와 달리 청약 통장도 필요하지 않고 브랜드 파워를 갖춘 오피스텔도 속속 분양에 나서고 있습니다. 주거용 소형 오피스텔의 인기는 아파트보다 청약 조건이 완만하고 규제에서 자유롭기 때문이죠. 청약 통장이 필요 없고 만 19세 이상이면 누구나 도전할 수 있으며 주택담보대출 비율도 현재 최대 70%까지 가능하다고 합니다. 그러나 오피스텔은 아파트와는 달리 투자 가치에 대해서는 추천하지 않는 전문가들의 견해가 많고 보면은 주변이 역세권인지 상권은 잘 형성되어 있는지 반드시 체크해 보셔야 할 것입니다. 다음 금융 주식시장 이슈 뉴스 보시겠습니다. 파이낸셜 뉴스. 주식 금융거래 제한 검토, 불공정 거래 칼 빼든 금융당국. 금융위원회는 19일 정권시장 불법 불건전 행위 집중대응단 첫 회의를 열고 정권시장 불법 불건전 행위 건절 종합대책을 발표했습니다. 국내 주식시장에서 미공개 정보 이용 등
불공정 거래 적발 시 주식 및 금융 거래를 제한하는 방안이 검토됩니다. 불공정 거래로 얻은 부당이득은 최대 2배의 과징금을 부과하는 방안도 추진됩니다. 3호 전환 사채 발행 시 일주일 전 사전 공시가 의무화되고 불공정 거래 포상금은 최대 20억 원까지 확대한다고 합니다. 라임, 옵티머스 사태가 커지고 있는 가운데 주식 투자붐을 틈타 성행하는 불공정 거래 전반에 대해 칼을 빼든 것입니다. 시중의 유동자금이 정권시장에 집중되면서 불법, 불건전 거래 우려가 높아진 상황으로 기관 간 유기적 대응체제를 강화하고 취약 분야를 집중 점검하는 등 제도적 비비점을 개선 보완하게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집중대응단은 내년 3월까지 운영된다고 합니다. 조선닷컴, 탑클래스, 빅히트, 주식시장에 다이너마이트 던지다. 자금 물린 개미들 환불 원정대 결성할 지경. 빅히트 주가가 고점 대비 반토막 수준으로 떨어졌습니다. 개인 투자자들은 절망하고 있습니다. 특히 젊은 개미 투자자들 중에는 결혼자금, 전세자금 등을 쏟아부은 이들도 있었다고 합니다. 상장 첫날 최고가는 35만 1,000원. 당시 빅히트의 시가총액은 약 11조 8,800억 원으로 국내 대표 엔터테인먼트 회사인 JYP, YG, SM 등 엔터 3사 합산 시총의 4배를 넘는 액수였다고 합니다. 하지만 사흘 연속 하락세를 이어가면서 20만 원 밑으로 곤두박질 치고 말았습니다. 상장 첫날 최고가 대비 거의 반토막난 수준입니다. 문제는 빅히트 상장 이후 주식을 계속해서 사들인 주체가 개미라는 점입니다. 상장 첫날 빅히트에 투자한 개미는 30% 안팎으로 손실을 봤을 것으로 보입니다. 빅히트 주가가 사흘 연속 하락하자 이들은 아예 청와대 국민청원, 국회 앞에서 시위 등 단체 행동을 주문하는가 하면 환불 안 해주면 공정거래위원회와 소비자보호원에 신고하겠다. 손실 시 환불해주는 빅히트 법안 만들자 등의 의견을 내놓기도 했다고 합니다. 하지만 주식시장의 환불 절차는 불가능한 만큼 이들의 피해는 고스란히 투자자의 몫으로 남을 수밖에 없어 안타까움만 더하고 있습니다. 디지털 자산 시장을 보겠습니다. 블락미디어, 파일코인, 저스틴선 스캠 의혹 제기, 채굴업체 운영 중단 등으로 고정. 네, 파일코인이라는 코인이 상장됨으로써 시장이 뜨거워지기 시작했으나 즉각 식어버렸다. 이런 내용입니다. 지난 16일 트론코인 창시자 저스틴 선은 자신의 트위터를 통해 파일코인이 스캠이라는 의혹을 제기했습니다. 그는 파일코인 측이 150만 파일코인을 시장에 유통해 80만 개를 후오비 거래소로 이체한 것을 언급하면서 150만 파일코인이면 개당 200달러로 칠 경우 3억 달러에 해당하는 물량이라고 합니다. 현재 파일코인은 70% 떨어진 60달러를 밑돌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 파일코인은 커뮤니티에 공지도 하지 않았다면서 파일코인은 괜찮은 것인가? 라고 강도 높게 비판했다고 합니다. 19일 중국 암호화폐 전문 매체 바비트에 따르면 파일코인 5대 채굴업체가 파일코인의 토큰 이코노미에 항의하고자 거의 운영을 중단했다고 합니다. 채굴을 하기 위해서는
상당한 양의 파일 토큰을 사전 담보로 지불해야 하는 파일코인의 토큰 이코노미에 불만을 표시한 것입니다. 일부 채굴자들은 파일코인 메인넷 출시 이전부터 이러한 보상 배분 방식에 대해 불만을 품고 하드포크해야 한다고 주장한 바 있습니다. 이러한 비트코인 외의 코인들을 알트코인이라고 합니다. 당연히 파일코인도 알트코인이죠. 알트코인의 투자는 위험도가 초고위험입니다. 물론 수익도 초고수익으로 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디지털 자산에 지식과 정보가 없는 초보 투자자는 백전백패일 가능성밖에 얘기해 드릴 수가 없습니다. 최철용의 경제TV에서는 앞으로 이들 알트코인도 하나하나 분석하여 영상을 올려드릴 예정입니다. 코인마켓캡을 보면은 현재 파일코인은 35위 정도에 랭크되어 있고요. 지금 현재 20억 개가 발행됐습니다. 지금 현 유통량은 약 1714만 6천 개 정도로 적은 양이 유통되고 있습니다. 참고로 파일코인은 IPFS 기술, 즉 분산형 파일 시스템의 데이터를 저장하고 인터넷으로 공유하기 위한 기술입니다. 이 기술을 사용하여 탈중앙 분산형 클라우드 시스템을 구현하기 위해 나온 암호화폐입니다. 파일코인 사용자는 다른 사용자 컴퓨터에 남는 하드디스크 공간을 활용해 파일을 저장하고 열람할 수 있습니다. 파일코인은 2017년 8월 10일 ICO를 시작한 지 1개월 만에 2억 5,700만 달러, 약 2,800억 원이 넘는 투자 자금을 모았습니다. 이것은 당시로서는 ICO 역사상 가장 큰 액수에 해당합니다. 유사한 암호화폐로는 디피니티, 시아코인, 골렘, 소넘, 스트레이지코인, 유토큰 등이 있습니다. ICO에 대해서는 이더리움 영상 때 말씀드리겠습니다. 자산시장에서 성공 투자를 위해서 관련 자산의 지식과 정보 습득은 필수가 되겠습니다. 오늘은 비트코인의 미래에 대해 얘기해 보겠습니다. 비트코인의 바탕이 되는 개념들의 정립은 비트코인 선행 연구자들이 있었고 다음에 비트코인을 알리려는 전도사들이 있었음을 지난 영상을 통해 이야기했습니다. 그럼 비트코인의 미래는 어떠할 것인가에 대한 이해를 돕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영상은 비트코인 규제, 두 번째 영상은 비트코인 비전으로 나누어서 말씀드리도록 하고 오늘은 첫 번째 영상으로 비트코인 규제 및 규제의 이유들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투자는 투자자 본인의 책임하에 하는 것이며 본 소개는 매수 의견이 아님을 밝혀드립니다. 비트코인 규제. 비트코인의 탄생은 금융의 혁명이다 라고까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세계 각국의 정부는 이를 인정하지 않는 나라도 많이 있습니다. 따라서 여러 가지 규제책을 내놓고 있습니다. 그러나 비트코인은 벌써 수십 개 나라에서 거래가 되고 있는 일종의 화폐 및 자산으로 사용되고 있습니다. 왜 이들 정부는 규제하려 하는가에 대해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첫 번째 이유는 국가의 자본 통제가 어렵기 때문입니다. 자본을 국가가 통제하기 어렵다는 겁니다. 이른바 익명성을 가진 전자화폐가 존재한다면 자본을 통제할 수가 없어 금융의 혼란이 초래된다고 보는 겁니다. 중국은 일찍이 비트코인을 강력히 규제했고 오히려 국가형 디지털 화폐를 만들려는 시도를 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CBDC입니다. 비트코인이 출현한 이유가
국가 권력으로부터의 자본의 자유화인 탈중앙이 근본 이념이자 철학으로 볼 때 이는 국가와 이해상충을 할 수밖에 없다는 것으로 봅니다. 두 번째, 범죄에 사용될 소지가 있기 때문입니다. 아직도 인터넷 범죄는 비트코인의 익명성을 이용 유괴, 강탈, 해킹의 대가로 비트코인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원격에서의 범죄와 지불이 쉽다는 것을 이용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례로서는 실크로드라는 불법 상품을 파는 익명의 온라인 마켓이 마약, 무기 등을 팔고 대가로 비트코인을 받았던 적도 있었습니다. 다행히 미국의 FBI가 실크로드를 적발, 폐쇄시켰습니다. 그때 압수한 비트코인이 약 17만 4천 개로 지금 비트코인 가격으로 환산하면 2천억 원이 넘는 큰 금액입니다. 세 번째 이유는 자금 세탁이 용이하기 때문입니다. 미국은 AML, 즉 Anti-Money Laundering, 즉 자금 세탁 방지 규정이 있습니다. 이는 막대한 돈의 흐름이 국가 간에 불법적으로 이동하거나 지하 경제로 흘러들어가는 것을 방지하는 규정입니다. 이 AML 규정은 범죄와 관련 조직적 범죄를 더욱 어렵게 만드는 규정으로서 KYC 의무를 하도록 요구합니다. 각국의 정부는 비트코인과 관련한 여러 가지 규정을 시행함으로써 규제를 하고 있습니다. 규제가 모든 것을 정당화하는 것은 아니라고 보지만 기본적으로 현재의 명목화폐 제도의 문제점에서 비트코인도 그다지 크게 범주를 벗어나지 않는 듯 합니다. 따라서 불법적인 것을 단속하는 규제는 당연히 해야 하지만 비트코인의 장려할 점을 도외시하는 정책은 인정하기가 어렵습니다. 블록체인은 인정하지만 비트코인은 인정할 수 없다라는 말은 이들의 메커니즘에 대한 이해가 부족하다고 보는 것이 저의 견해입니다. 다음 영상은 비트코인의 긍정적인 면인 미전에 대한 영상을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영상을 끝까지 시청해 주신 여러분께 대단히 감사를 드립니다. 최철영의 경제TV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